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5월 외국인 우리 증시에서 왜 이렇게 이탈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눈에 편하게 볼 수 있는 기사 하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7조 원은 팔아치운 외국인 이종만 샀다. 그래서 뭐 산 종목도 있긴 한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분기 동안 계속적으로 모아가다가 지금 주가를 띄우면서 매수를 하는 거라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외국인 월간 투자 현황 봤을 때는 외국인이 1월에 5조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근데 뭐 계속 뭐 매도를 했었고 4월에 살짝 샀다가 5월 아직 안 끝났는데 7조 넘게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5월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외국인이 왜 이렇게 5월 달에 매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뭐 월가에 5월에 주식을 팔아라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우리 증시의 그동안 20년의 통계를 봤을 때 20년의 코스피 흐름을 봤을 때 5월 달에 뭐 지난 작년 5월 및 몇 특정 5월을 제외하고는 시장 흐름이 그렇게 뭐 좋았던 적이 없기도 하고, 또 추가로 뭐 좋았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지난 작년 5월처럼 그렇게 좋았던 적은 정말 드문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공매도가 부활했어요. 공매도가 부활했고, 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공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렸던 외국인의 공매도 수요가 폭발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며, 그냥 단순히 포지션 구축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매도가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 공매도 부활해서 이렇게 매도를 칠까?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왜냐면 물론 개별 종목에 있어서는 공매도가 정말 강하게 작용하면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증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그동안 시장에서 공매도의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지?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이면에 뭐 최근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증시가 뭐 밀리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도 받았고, 그러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좀 휘청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기 또 좀 그렇나요? 하여튼 하락이 나올 때 조금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때 가장 돈을 쉽게 빼고 쉽게 빨리 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메인 투자에 대한 비중이 아닌 그 외적 투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미국의 중심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고 봤을 때는 그쪽에서 뭐 자금을 빼는 것도 좀 손절하거나 익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흥국에서의 그런 글로벌 포지션을 줄여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빼는 거 아니겠냐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포인트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증시 생각하면 뭐 금리,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돼 두 글자 단어들을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와 환율인데, 이 환율에 좀 포인트를 두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환율.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서, 자, 요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보시면 환율 이게 흐름인데, 현재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가 돼 있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뭐 환율에 대한 환해지를 했을 수도 있겠죠.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일단 결국에는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를 이제 뭐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목들을. 그러니까 원화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가 당연하죠. 하여튼 근데 그런 부분인데, 자, 여기 봅시다.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여기서 올라왔고, 사실 이러한 상승 과정 속에서 우리 증시는 뭐 별로 힘을 못 쓰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 1월 4일, 그 다음에 1월 5일 쭉쭉쭉 있는데, 코스피 고점 봅시다. 1월 11일이에요. 11일이고 8일. 그때를 보면은 1월 11일. 지금 여기서 환율이, 여기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뭐 1월에도 외국인들이 5조 원 가량 이탈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뭐 생각을 해보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런 흐름인데,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을 많이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자, 여기서 보면 외국인들 이미 원화로 환전을 해서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투자를 뭐 잘하고 뭐 어쩌고 해서 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우리 증시에서. 근데 정작 달러를 바꿀 때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를 많이 줘야 달러를 바꿀 수 있겠다면,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면은 그러한 흐름이 환율이 더 오를 것을 생각된다면 미리 돈을 좀 빼지 않을까요? 하여튼 보시면 뭐 1월에도 그랬기 때문에 뭐 많이 빠졌고, 지금 현재 이렇게 뭐 더 움직임 나왔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데, 지금 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1달러로 벌어들이는 돈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금액이 커지니까 그런 점은 기업의 실적에는 긍정적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뭐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이야 사실 우리나라 증시든 해외 증시든 이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환율의 변동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성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의 상당한 많은 뭐 비중이 있는 자금은 결국 단기성 자금이다라고 봤을 때는 대한 전망이,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자금 미리 이탈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렇다면 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기 투자로 저평가되어 있어서 장기 투자를 좋아할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유입되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이 이탈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 마켓 전체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게 5월에 벌써 5월에 7조 원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환율 차트를 보면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고 지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보시면 여기서 저점 추세를 깨고서 내려왔고, 또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하락 추세 대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돌파하고서 찍고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찍고서 올라갔다. 여기서 찍고서 올라갔다. 그리고 추가로 어떻게 보면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전고점에 대해서도 돌파할 가능성을, 3월 고점에 대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고, 사람마다 시선이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지금 오늘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환율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의 이탈에 있는 환율의 움직임도 분명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도 예전에, 지금은 안 하는데 일본 증시에 잠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증시에 잠깐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게 불리한 포지션으로 진행되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쫄리고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철수를 하고 지금은 뭐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수익 실현하고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러한, 결국엔 나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심지어 외국인들이라고 안 그럴까? 더 큰 돈을 굴리는 외국인들이라고 안 그럴까?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게 보면, 최근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점유율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진 부분인데, 최근에 일본 증시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 증시보다도. 상대 환율 차트 좀 비교해 보면, 보시면 일본 엔, 우리나라 원화도 이렇게 올라오고 엔도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물론 여기 살짝 이렇게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서 외국인들 이탈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움직임 유럽 볼까요? 뭐 유럽은 자기들이 어쨌든 금융에 뭐 강한 부분도 있고 해서 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유럽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지금 환율이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일단 환율이 유럽도 좀 올라오는데 달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번 주에 좀 유럽 쪽도 좀 봐야 될 중요한 경제 지표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할 텐데,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환율, 지금 외국인의 이탈 이면에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 지금 이탈해 하는 외국인 자금은 결국엔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환율 및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결국,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 강한 자금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정말 장기로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들은 결국에는 지금 살 종목을 사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뭐 외국인이 너무 많이 이탈을 해서 뭐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리고 추가로 환율에 따라서 더 많이 이탈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원인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환율적인 측면도 하나 있다는 거, 요것만 좀 생각을 하고서 시장을 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좀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누르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시황 관련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 시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있거든요. 이 공지글 있으니까 그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